자, 페이지는 42페이지 자기장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자석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거 자석이에요. 내가 여기서 손을 딱 놓으면은 자석이 붙을까? 안 붙겠지. 근데 이 가까이 딱 대면은 붙을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 즉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자석에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장이 바로 그겁니다. 오케이? 자석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이 자기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써있죠? 방향과 세기. 자,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알죠, 여러분? 나침반.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 나침반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기. 그러니까 자기장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약하고를 판단하는 것. 그 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자석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자석의 가장 끝부분. 그쪽이 가장 셉니다. 자석의 끝부분이 가장 세요. 무엇이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어? 자기장이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칠판과 저 자석을 보게 되면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눈에 보이도록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눈에 보이게 표시한 걸 자기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기력선에 대한 특징도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별표 꼭 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주황색으로 쓸게요. N극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S극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이 N극에서 시작되어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기력선 혹은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끊어짐과 교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세 번째로 책에서는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기력선에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도 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쵸?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을 우리가 막대자석,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석, N극과 S극이 있는 그 자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기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서 살짝 알고 있던 내용이기는 해요. 자, 가볼게요. 막대자석. 자, 여러분, 첫 번째,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같은 극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했지? 청력. 그렇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했죠. 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려볼게. N극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왜? 오른쪽에도 N극이 있어. 자, 그럼 서로 밀어내야 될 거야. 자석을. 그런데 중요한 게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N극에서 시작되어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장을 그릴 때 화살표를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S극도 한번 해볼게요. 자, S극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지만 N극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거 그려놓으니까 다른 애들이 막 쌤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화났을 때 빠직빠직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다른 극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인력. 그렇죠. 다른 극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자면 N극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S극이 있겠죠. 그쵸? 자, 가장 큰 차이점, 청력과 인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장이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이어진 모습을 그려줄 수 있을 텐데 N극이 왼쪽에 있다면 자기장이 N극에서 시작되어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반대로 S극이 왼쪽에 있고 N극이 오른쪽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장, 즉 화살표의 방향이 정반대로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특징 5개의 그림까지 이해를 하신 후에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단원의 이름은 직선도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볼게요. 다시 1번입니다. 직선도선.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따봉, 엄지척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바는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고요.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써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전류의 방향이라고. 그리고 내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한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문제 응용이 되는지 한번 그려보자면요. 자, 이렇게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감아 쥐었을 때 이렇게 봅시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손가락이 지금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겨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반대로 전류가 아래쪽이라면 자기장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이게 끝이냐? 직선도선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워요. 왠지 잘 봐, 얘들아. 자, 지금 살짝 필기를 멈추고 잠깐만 앞에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뾰족한 부분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나침반을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에다가 갖다 두게 되면은 지금 내 손가락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오른쪽. 여러분들한테요. 내 손가락이 왼쪽 가리키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나침반이 도선 위로 올라온다면 지금 제 내 손가락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선 위쪽에 나침반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도선 위에 자기장이 올라가게 된 거야. 딱 자기장이래. 나침반이 올라가게 된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손가락이 지금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침반의 N극도 어느 방향 가리켜야 되겠어? 오른쪽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돼. 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잖아. 그래서 도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도선이 있고 나침반이 그 도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은 똑같을 때
나침반이 아래로 내려간다. 즉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내 손가락은 왼쪽을 가리켜요, 오른쪽을 가리켜요? 왼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도 왼쪽을 가리키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 혹은 활용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저번 주에 그거 배웠잖아. 전류전압정학. 그래서 저 친구를 응용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은 전기 회로도를 줍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여기 건전지를 줘요. 자, 이렇게 회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 쪽이 플러스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겠지. 이랬을 때 여기 도선 위아래, 여기 도선 위아래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간단하게 한번 예시만 들어줘 볼게. 이 플러스가 있는 이쪽 부분만 볼게. 그러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도선 아래쪽으로 나침반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내 손가락이 동서남북 중에는 어느 방향 가리킨다고 봐야 돼? 위쪽인 북쪽. 자, 도선 위쪽으로 나침반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내 손가락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 아래쪽에 있는 남쪽으로 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가 나와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천천히 나랑 같이 풀면 돼. 여기도 나랑 20 동안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류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하면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회로를 도선을 준 다음에 조그마한 전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그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랬을 때 도선 아래쪽과 위쪽 이런 시험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원형 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 도선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 줄게. 정말 쉽게 설명해 줄게. 원형 도선. 자, 원형 도선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내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테니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그려주세요. 자, 조금만 작게 그리자.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원형 도선인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 살짝만 한번 같이 보자.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곡선으로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메뚜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똑같은 거 또 하나 그릴게요. 여기도 하나, 요렇게. 근데 메뚜기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나는 조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비속어를 섞어주는 거야.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쳐 올려, 쳐 내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는 전류의 방향, 이렇게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키를 잠깐 멈추고 앞에 있는 걸 따라가 봅시다. 자,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엄지손가락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내 손가락이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는 아래서 위로 올라간 거지. 내 손가락을 쳐 올리는 겁니다. 쳐 올려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장. 그럼 자기장을 쳐 올려. 내 손가락도 쳐 올리고 자기장도 쳐 올려. 자,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곡선 두 개가 자기장을 의미합니다. 그 자기장을 쳐 올려요. 그 다음 각 동그라미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쪽이 따라갑니다.
얘도 따라가요. 반대쪽은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겠니?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내 손가락을 쳐 내려. 내 손가락이 무슨 의미 한다고? 자기장. 그럼 자기장도 쳐 내려. 그럼 여기도 쳐 내려. 가까이 있는 거 어떻게 하자고? 따라가자고. 반대쪽은 반대로 가자고.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응용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나침반을 한 3개를 줍니다. 여기에 나침반 하나 놓을 거고요. 여기에 나침반 하나 놓을 거고요. 여기에 나침반 하나 놓을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장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 친구가? 남쪽, 아래쪽 방향이죠. 쌤, 이거 곡선이라서 나침반에게 곡선, 에이,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래쪽 방향이죠? 남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즉 나침반의 N극도 똑같이 남쪽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운데에 왔습니다. 자기장이 어느 방향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 그러면 여기는 위쪽 방향, 북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바깥쪽도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자, 그럼 밑에 있는 친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장이 지금 어느 방향 가리키고 있어? 북쪽, 위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겠죠. 자, 여기는 아래쪽. 위에. 그렇지. 다시 위쪽.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이 유형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쉽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쳐 올려, 쳐 내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무조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은 코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얘만 아주 돋보이고 싶어 해서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자기장의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제가 그림 말고 줄을 글로 쓸 거고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전류가 시작되는 점을 찾아야 돼. 즉, 전류의 시작점을 파악하자. 두 번째는 이 시작한 전류가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인지 혹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전류라고 했고 코일에서는 전류가 내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온다면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서 뒤로 넘어간다면은 지금 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도 이렇게 형성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자기력선은 교차 그리고 끊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기장이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여기에 나침반을 두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장이 지금 동서남북 중에 어디 가리키는 거 봐야 돼? 동쪽. 그러므로 나침반의 N극도 동쪽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지. 코일 안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아니 서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여기는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도 그냥 동쪽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케이? 즉 이거를 위아래로만 생각을 하면 편해 얘들아. 이거를 막 곡선이니까 따로 보자. no.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만. 여기는 같은 줄이죠? 같은 줄이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여기보다 위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방향 가리켜요? 아래쪽 쪽도 마찬가지로 서쪽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솔레노이드 코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선 도선만 지우고 저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 제가 책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딱 적어만 줍시다. 뭐냐면은 전자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전자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코일과 철심을 추가한 친구로 코일에도 자기장이 흐르고 있을 거야. 맞죠? 코일 자기장과 그 다음 철심이라고 하는 친구도 전류가 통하겠죠. 그러면 철심에도 자기장이 생길 거야. 즉 그래서 코일 자기장과 철심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이 서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코일 하나만 있을 때보다 혹은 철심 하나만 있을 때보다 자기장이 그렇죠. 엄청나게 세져요. 그 다음으로 기억해두시면 좋은 게 결국 코일에다가 철심 하나만 추가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이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이 이름이 뭐야? 자석이잖아. 그래서 자석의 N극을 형성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알아두실 특징. 전자석의 세기를 강하게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거나 혹은 코일의 감은 횟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자석의 즉 자기장의 세기가 엄청나게 세지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네 번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전자석은 그냥 자석이 아니고 전기가 통하는 자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반드시 통할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전류가 없으면 자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 응용, 활용, 이용. 뭐가 있냐? 몇 가지만 알려줄게.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 뭐가 있겠어? 말 그대로 그냥 전자석 기준기.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지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